저희는 나날이 지나는 방송 휘파라치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니전의 모티브와 탄생 배경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니전의 정신세계와 그의 정신세계에 빨려 들어간 엑스맨들의 이야기를 다루어 봤었는데요. 오늘은 그 뒷이야기와 거대한 리전의 정신세계, 리전이 그동안 이룩한 민폐들, 이거 중요하죠, 민폐죠. 리전의 성격, 리전 드라마 등을 전반적으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번 방송과 이번 방송을 통해서 리전이라는 캐릭터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모이라 맥테거트와 네인 싱클레어, 가브리엘 할러, 문스타, 사이퍼까지 데이빗의 정신세계에 흡수되면서 찰스는 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빗의 정신세계를 살펴보기 시작하는데요. 역시 찰스의 예상대로 데이빗은 10살 때 테러리스트들에게 당한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수많은 벽들을 쌓아놓고 있었죠. 그래서 찰스는 이 벽들을 하나하나씩 파괴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는 더욱 거대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즉 보통의 텔레파시들의 정신 속에는 작은 방이나 집 하나 정도의 공간이 존재하는 반면 데이빗의 정신세계는 마블 유니버스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거대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고 데이빗은 무려 9년 동안이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기계와 괴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데이빗의 정신세계는 데이빗의 기억을 투영한 거대한 둠을 중심으로 기계와 괴물들이 한데 어우러져 싸우는 지옥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아비기한이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것을 직접 목격한 찰스는 홀로 이 모든 것을 견뎌내었을 데이빗의 고통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영혼이 이런 고문에서 미치지 않고 버틸 수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데이빗이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찰스는 스스로를 책망하며 더욱 괴로워하는데요. 바로 그때 잭 웨인과 지멜 칼라미, 신디라는 새로운 존재들이 나타나 엑스맨들을 위협하고 회유하기 시작하죠. 참고로 이들은 리전의 정신세계에서 최초로 등장한 자아들로 잭 웨이는 데이빗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자가 형상화 되어 탄생한 존재로 순수한 외모와 달리 교활하고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디는 부모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이 형상화되어 탄생한 존재로 냉소적이고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잭 웨이는 염동력을, 신디는 정신과 물리 데미지를 함께 해줄 수 있는 사이킥 능력자였죠. 그리고 지메이 칼라비는 10년 전 데이빗의 양아버지를 죽였던 테러리스트들의 두목으로 그는 데이빗에게 죽음을 당할 때 인격이 강제로 흡수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강력한 텔레파시 능력까지 얻게 된 지메이 칼라비는 데이빗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공유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데이빗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즉 테러리스트 입장에서도 봐도 얘가 더 불쌍했던 거지. 그래서 도와준 거예요. 얼마나 불쌍했으면.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엑스맨들은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잭 웨인과 신디의 동업자가 되어 지메 칼라비를 공격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때 잭 웨인이 되게 준수한 외모에다가 언변이 되게 뛰어나잖아요. 준수한 외모에 가진 사람이 제 나쁜 놈들한테 죽여야 된다 이러니까 도와준 거예요. 지메 칼라미는 아랍인이에요. 아랍인에다가 그때 이제 가브리엘 할라가 있었잖아요. 직접 그 테러를 목격한. 그래서 이제 얘를 때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얘가 악당이 되는 거죠. 어쨌든 데이빗의 정신 세계는 거대한 돔을 중심으로 기계와 괴물들이 한데 어울려져 싸우는 지옥과 같은 곳이잖아요. 참고로 이 안에는 아무래도 데이빗의 정신계를 투영한 세계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방패막이로 쏘고 자기들 도망가고 이런 세상이에요. 양아치 아니야. 그런데 이 거대한 돔 안에는 지메일 칼라미가 쌓은 또 다른 거대한 탑이 존재하고 그 안에는 데이빗의 진정한 인격이 숨어 있습니다. 즉 신디와 잭 웨인은 데이빗의 인격을 차지함으로써 데이빗의 몸을 지배하려고 했던 것이죠. 참고로 데이빗의 육체를 차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강력한 텔레파시로 데이빗의 정신을 올가매거나 사실 데이빗은 마블 최고의 텔레파시로 알려져 있는 찰스의 10배가 넘는 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거의 희박합니다. 말이 안 되죠. 이 10배도 그 찰스가 가장 강력할 때 10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15배, 뭐 13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텔레파시로 얘를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죠. 또한 데이빗이 스스로 육체를 포기하거나 아주 강력한 파워로 데이빗을 압도하는 방법도 존재하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데이빗이 워낙 강해서 웬만한 존재가 아니라 불가능하죠. 그냥 포기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개미가 코끼리를 기절시키거나 무력화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계란호 발치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다면 데이빗의 육체를 뺏는 방법은 이렇게 어려운 방법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데이빗의 몸을 물어뜯거나 피부만 닿아도 육체를 얻을 수 있고
데이빗을 감금하거나 데이빗이 자주 사용하는 자아들이 큰 힘을 가지게 되면서 스스로 데이빗의 육체를 차지하는 방법도 존재하는데요. 참고로 이 방법은 뭐냐면 데이빗이 자주 꺼내 쓰는 능력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마저 쓰다 보면 동화가 되는 거죠. 귀신도 빙의를 많이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제 귀신이 몸을 차지할 수 있는 그 그릇이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그랑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이슈에서 그려지는 자아들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대한 돔 안에 있는 데이빗의 정신을 쟁취해야만 되는 입장이었어요. 이렇게 3명의 자아만 있어도 난장판인데 이후 1000명의 자아가 생겨나게 되면 얼마나 개판이겠어요. 완전 개판이죠. 매일매일이 싸움의 연속이지. 그래서 평소에 리전이 정신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준수하게 생긴 잭 웨인과 도도한 매력을 가진 신디에게 넘어간 엑스맨들은 그들을 도와 지멜 칼라미를 공격하는데요. 데이빗의 정신세계에 막상 들어와 보니 사실 지멜 칼라미는 그동안 데이빗을 지켜주기 위해서 손상된 그의 정신세계를 열심히 고치고 있는 중이었고, 이것을 완벽하게 고쳐지며 소멸돼 이게 처해져 있었던 잭 웨인과 신디는 그를 막고 있었던 것이죠. 참고로 지멜 칼라미는 죽음에서 인격이 흡수된 존재지만 잭 웨인과 신디는 데이빗이 가상으로 만든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데이빗의 정신세계가 완벽하게 고쳐지며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의 싸움으로 데이빗의 정신세계는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모든 것을 잃게 된 그들은 결국 힘을 합쳐 데이빗의 정신세계를 복구하고 마침내 데이빗은 오랜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우와, 물론 흡수되었던 사람들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고 엑스맨들이죠. 잭 웨인과 신디, 지멜 칼라미는 데이빗의 정신세계에 공존하는 상태로 말이죠. 신디와 잭앤이 데이빗의 정신세계를 복구하는 동안 모종의 음모를 꾸몄다는 건 비밀이 아닌 비밀. 그들도 살아야죠. 그래서 도와준 거고. 뭐 지금까지 굉장히 길게 이 이슈를 설명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데이빗은 찰스의 10배가 넘는 텔레파시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의 정신의 세계는 마블 유니버스를 연상시킬 정도로 거대한 공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3명의 자아를 시작으로 주변의 거대한 존재들과 생명체들을 무한으로 흡수하게 되면서 막 이렇게 흡수한 거야. 그의 정신 세계는 데이빗의 육체를 차지하기 위한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 덕분에 니저는 섀도우 킹이라는 강력한 존재를 불러들이면서 모섬을 비롯한 엑스맨들을 무참히 밟아버리고, 참고로 섀도우 킹은 사악한 에너지로만 이루어진 존재로 인간에게 빙의해서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악당인데요. 그에게 빙의가 된 사람들은 섀도우 킹이 발산하는 증오의 기운 때문에 하나같이 뚱뚱한 외모를 가지게 된다고 하죠.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악당이지. 최악이다. 네. 그리고 이 당시 리전에게 나타난 섀도우 킹은 그가 과거에 빙의했던 이집트의 범죄 조직의 보스 아말 파루크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이때 리전이 세레브를 사용했다가 섀도우 킹을 온전하게 불러들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몸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죠. 아무튼 그 덕분에 머섬의 연구소가 대부분 파괴되고 엑스맨들은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으며, 니저는 이스라엘에 있는 가브리엘 할러에게 돌아가 정신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니저는 자신의 아버지인 찰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간 여행으로 매그니토를 죽이려다가 메인 우주를 파괴하면서 엑스맨 아포칼립스라는 대체 우주를 만들게 되죠. 참고로 이 당시 리전은 매거니토를 죽이려 하다가 찰스가 끼어드는 바람에 결국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게 되었고, 자신이 태어나지 않은 과거에 자신의 아버지를 죽임으로써 결국 모순이 생겨버린 메인 우주는 파괴되어 버리죠. 그리고 이 세계관에서 유일하게 기억을 잃지 않았던 비숍이 리전을 죽이면서 엑스맨 아포칼립스는 대체 우주로 기속이 되고 메인 우주는 또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게 만들어진 게 엑스맨 아포칼립스 영화죠. 그렇죠. 그거 이놈이 만든 거예요. 대단한 놈이야. 제작자야 뭐야. 그리고 죽었다고 알려진 니저는 또 다른 자아의 지배를 받은 채 평행 우주에 있는 수많은 존재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흡수하면서 무려 1000명이 넘는 자아를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는 더욱 큰 사건들을 일으키게 되죠. 뭐 간단하게 말해서 엘더갓들을 학살하고 유토피아에 있는 모든 엑스맨들을 세뇌하고 유린하는 것은 물론 메인 우주를 작은 상자에 넣는 만행을 저질러 버리죠.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자폭 테러 집단으로 만들고, 웃긴 놈이야.
파리 시내에 수십억 마리의 벌레떼들을 풀어놓는 등 아주 생난리를 치다가 결국 니저는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 잘못으로 자신의 존재를 영원히 우주에서 지워버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수가 되게 유명해요.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힘은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지우는데 리전 팬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한 단어예요. 너무 재밌어요. 예. 이렇듯 원작에서 그려지는 리전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힘을 통제하지 못해서 원치 않은 민폐를 끼치는 캐릭터로 그려지지만 사실 리전의 메인 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비드 할러는 매우 소심하고 겁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인 찰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고 있으며 10살 때의 트라우마로 정신마저 10살에 머물러 있는 불쌍한 인물이죠. 물론 여러 가지 이슈들을 겪으면서 그의 정신 연령이 조금씩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또래의 아이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편이죠. 게다가 빌어먹을 찰스는 리전을 비밀무기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리전 앞에서 엑스맨들을 감싸고 도는 행동을 자주 보여주기 때문에 리전의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나쁜 아빠야. 원래 그 찰스가 영화에서나 아니면 흔히 사람들이 아는 그 이미지로 보면 되게 엄청 착하게 착하게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근데 앞전에 우리가 하우스 오브에 여기 달았을 때 이중적인 생각이랑 뭐 이런 리전 얘기들이랑 아니면 앞전에 엑스맨들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풀다 보면 이중인격자, 이기적인 사람, 독단적이고 이기적이고. 네, 그건 나중에 저희가 다시 풀기로 하고. 또한 니전이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면 매번 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며 본인 스스로는 사악한 자아들에게 가두어진 채 끊임없이 육체를 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블 코믹스의 세계관의 니전은 민폐 캐릭터고 존재해서는 안 되는 캐릭터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정말 불쌍한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반면 리전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능력들을 보유하고 있는 닥터 스트레인지나 진 그레이는 메인 유니버스에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건을 해결해주며 그나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똑같이 사건을 해결해주면서도 욕을 먹는 리전은 도대체 뭐지? 그래서 팬들의 입장에 따라서 리전은 민폐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여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같네요. 호불호가 갈리는 네. 캐릭터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존재고 매력이 넘치는 캐릭터라는 것이죠. 즉 1인 군대라는 정과 마음만 먹으면 어떤 능력도 사용할 수 있는 그가 왜 매력적이지 않겠어요? 매력 짱이지. 아는 사람은 드물지만 한번 알게 되면 그의 매력에 푹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니전이 드디어 드라마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Winning the war. Is this real? All good in the head now? 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Thank you. 이 드라마는 폭스와 마블 코믹스의 합작으로 제작이 되었으며 2017년, 즉 올해 2월달부터 방영을 시작하는데요. 폭스에서 마블 코믹스 드라마를 제작한다는 전과 즉 폭스가 마블 코믹스의 드라마에 합류하게 됨으로써 데어데블과 제시카 존스, 루크 케이지 등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넷플릭스와 에이전트 오브 실드와 앞으로 반영될 예정인 이뉴먼스와 뉴 워리어즈 등으로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는 ABC의 훌륭한 경쟁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팬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즐거운 일이죠. 게다가 이후 엑스맨 영화에도 리전이 합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에 대한 관심은 매우 뜨거운데요. 과연 폭스는 니전을 완벽하게 부활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니전은 강력한 존재가 부족했던 폭스에게 든든한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리전 드라마 그 사이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는 VS 영상으로 곧 찾아볼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왕이면 좀 자세하고 재밌게 풀어야죠. 또 미드 전문가인 청원님 오셔야 되잖아요. 그건 다음 시간에도 더욱 즐거운 주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는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 히히 파라찌 야